안녕하세요. 브레스트박 박진성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FDA 웹사이트에 올라온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 중 당신 의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저를 돌아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FDA에서 제시하는 의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 중 두 번째 소제목은 유방보형물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번 소제목에 나와 있는 일부 질문들은 환자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권하는 보형물은 어떤 모양의 크기인가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다른 보형물보다 이 보형물을 저에게 추천해야 하시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은 한 분 한 분 직접 상담할 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보형물은 멘토스무드 엑스트라 모티바입니다. 멘토스무드는 제가 15년간 직접 사용해본 경험으로 별 문제 없었고 말씀드린 보형물 중에 가장 부드러워서 권하고 있습니다. 보형물 파열에 충진율이 중요하다고 멘토사에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신형 보형물을 출시하였고 한편 모티바는 껍질과 젤에 자신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보형물이어서 환자분들 중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엑스트라나 모티바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보형물이 빨리 터지는 경우는 3년 만에 터지는 분들도 있었고 20년 넘도록 터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얼마나 유지될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에게 수술받고 10년 이상 된 분들만 보았을 때 이분들 중 5% 정도가 터져서 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절개소는 보통 겨드랑이와 밑주름선 절개를 하게 되는데 각 개인이 원하시는 절개 부위가 있다면 그 절개로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체형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수술하는 경우에 결과 차이가 예상될 경우 밑선 절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육압은 주로 큰 가슴을 원하지 않으면서 가슴에 살이 단단하거나 두껍고 가슴 근육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 권해드립니다. 제 환자들 중 보통 10명 중 9명은 근육 뒤, 1명 정도는 근육 앞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볼 수 있나요? 저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비슷한 체형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서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벡트라라고 하는 3D 사진으로 제가 예상하는 결과를 가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상수술은 실제와 같지는 않습니다. 살이 두껍고 단단하신 경우는 보형물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지만 살이 없는 분들은 보형물의 경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감각이나 유두의 감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지만 수술 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혈, 염증, 흉, 구축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파열, 보형물 주변 임파선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신 이상 증상 BII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만일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방보형물로 인해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유방암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초음파나 MRI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슴 성형 수술 자체가 유방암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몇 번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보형물에 문제가 생겨서 보형물 교체할 가능성이 평생 살면서 한 3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염수백의 경우는 갑자기 가슴이 꺼져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코젤 보형물의 경우는 터져도 모르실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수술하신 병원이나 가까운 영상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FDA에서 보형물에 관해서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질문이 23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질문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12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